네, 보시는 것이 최종 개선된 아쿠아 브러쉬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아쿠아 브러쉬 성능 개선을 위하여 참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 아쿠아 브러쉬 성능이 청림 아쿠아 청소기의 핵심 기술의 하나인데요. 이 아쿠아 브러쉬 하나로 먼지 청소도 하고 또 먼지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하고 그러면서 힘도 안 들고 걸레도 안 빨고 또 물기도 바닥에 남지 않고 얼룩이나 찌든 때도 잘 지워지고 그런 참 엄청난 기능을 한 아쿠아 브러쉬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수도 없이 도전하고 노력했으나 그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도 좀 하고 이게 불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게 어떤 방식이나 기술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8개월 정도 걸려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쿠아 브러쉬 성능에 최종점이 있다면은 그게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이 브러쉬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쿠아 브러쉬 성능의 최종 목적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서 저는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바퀴도 뒤쪽으로 다 몰려 있고요. 앞에는 바퀴가 없고요. 그리고 이쪽도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와이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 어떤 성능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직업상의 그 주의할 점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이퍼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양면에 세워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쪽 면에는 돌기가 좀 크게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날 끝에 이 바짝 붙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돌기가 세워져 있고요. 이쪽을 보면은 돌기가 좀 작습니다. 작으면서 날 끝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세워져가 있습니다.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니까 역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돌기가 이렇게 큰 쪽이 이렇게 먼지를 흡입하는 먼지 청소를 담당하는 먼지면이 되겠고요. 돌기가 작은 이쪽이 걸레질로 마무리하는 걸레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지면이 밖을 보고 걸레면이 안을 향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돌기가 큰 먼지 청소를 담당하는 쪽이 밖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걸레를 하는 이쪽이 안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야지 이걸 뒤집어 꽂으면은 이 성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별해 가서 꽂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용유를 면봉에 묻혀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 삽입되는 쪽, 마찰되는 이쪽에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 홈과 꽂히는 이 부분이 틈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중에 먼지나 이물질이 그 틈새로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이쪽도 끝부분을 살짝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걸레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먼지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꽂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 틈새가 없다 보니까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아서 아주 좋고요.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와이퍼를 교환할 때 이물질이 끼어있으면 이게 빼기가 아주 어렵고 힘이 들 텐데요. 끼지 않으니까 빼기도 아주 쉽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러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될 텐데요. 제 손이 그 바닥이라고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쪽에서 앞쪽으로 밀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밀 때는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눕혀지는데요. 먼지 빨아들이는 면이 이쪽 끝부분하고 이 앞쪽 이 부분하고 이쪽 3면에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빨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이쪽은 돌기와 돌기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먼지가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돌기보다 더 큰 이물질은 좀 여기에 걸려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오히려 그 구멍이 더 크게 열려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큰 게 잘 빨려 들어옵니다. 또 이제 반대로 몸쪽으로 당길 때는 이렇게 되겠죠. 몸쪽으로 당길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먼지는 이쪽 이렇게 3면으로 해가지고 빨려 들어오고요.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오죠. 걸레질은 이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은 양 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끝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닥을 물로 씻으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바닥을 씻으면서 빨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바닥만 씻는 게 아니고 걸레면도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걸레면은 덜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와이프는, 이 펠트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테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없어도 이 와이프만 가지고도 잘 닦여지고 물기도 안 남고 얼룩도 잘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붙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기로 흡입된 더러운 공기를 물로 씻어 포집하고 물과 공기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들인데요. 이것이 개선전 그 모양이고요. 이것이 개선된 후의 모양입니다. 개선전 부품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된 먼지나 찌꺼기들이 여기 내부에 여기저기 걸려서 청소할 때 상당히 성가시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그 부품은 구조가 단순해서 머리카락이나 찌꺼기가 여기 걸릴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먼지나 그 찌꺼기가 여기 떨어지면은 물과 함께 이렇게 경사진 홈을 통해서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망에 다 모이게 되는데요. 자,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렇게 얹혀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할 때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양 끝부분으로 이게 좀 약간 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샤워기로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그 물과 함께 그 더러운 그 찌꺼기들이 이 걸러망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뭐 청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걸러망에 모인 그 찌꺼기들을 매번 꺼내서 버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오랫동안 좀 모아두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지 청소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로 좀 헹궈가지고 더러운 그 물은 좀 빼내버리고 뭐 좀 이렇게 깨끗한 건덕지만 않게 물을 이렇게 쏘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모았다가 가끔 한 번씩 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이 부품은 그 앱솔루트 700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LA 500이나 300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을 사용하는 아쿠아 청소기의 장점은 기능과 성능이 아주 좋아지는 게 있고요. 단점으로는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저같이 청소기 관리를 잘 못하거나 뭐 이렇게 게으름을 좀 피우면은 악취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 없나 하고 엄청 많이 찾았는데요. 처음 만난 것이 은나노 소독액입니다. 은이 살균력이 우수하잖아요. 그러나 좀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초나 락스, 구연산, 베이킹소다, 탄산나트륨 등등 다 테스트 해봤는데 우선 냄새 나는 것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 살균력이 미약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차염소산수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조류 독감 방역에 사용하는 그 소독액도 있었는데 그게 다 차염소산수를 바탕으로 한 약품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 살균력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것을 찾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그 좋은 물질을 찾아냈는데요. 보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탄산 나트륨인데요. 이 계량컵으로 한 절반, 3분의 2 정도 이 청소기 통 안에 넣고 5일 동안을 사용해 봤습니다. 5일 동안 사용했는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코를 이 통에 갖다 대고 통을 흔들면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아, 정말 좋은 물질이다, 좋은 걸 찾아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이 가탄산 나트륨은 이 통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을 한 60도, 50도 되는 뜨거운 물을 이 통에 넣고 이 계량컵으로 아마 소량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넣고 녹이면 금방 녹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 가득 이제 찬물로 채워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바닥에 살균도 되고요. 그리고 찌든 기름때라든지 때 이런 것도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요. 또 좋은 점은 청소기로 흡입되는 과정에서 호스나 파이프 내부를 살균 소독까지 해주니까 그 악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탄산 나트륨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들 파이프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탄산 나트륨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세제 원료로 표백제, 폐수 처리제, 산소 발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탄산 나트륨이 어떻게 강력한 살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녹기 전에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만 물에 녹으면은 산소 이온이 발생합니다. 흔히들 발생기 산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발생기 산소는 말씀드린 대로 살균, 탈취, 표백 작용을 강력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발생기 산소를 직접 들이마시면은 몸에 해롭습니다. 절대 마셔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청소기 내부에서 소정의 작용을 하고 밖으로 나올 때는 산소로 많이 변환되어 있어서 오히려 실내 공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최종 개선된 아쿠아브러쉬의 놀라운 성능은 바닥 청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청소기 내부에 들어온 먼지나 머리카락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는 걸레망은 청소기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탄산 나트륨은 청소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쿠아 청소기 사용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정말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